돌아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개 좀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웹툰 작가이자 차기작 지망생을 하고 있고 지금은 웹툰을 제작하거나 스토리텔링 관련된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이종범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스뱅크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디자이너 최민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왜 만난 거예요? 저희가 다큐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이종범 작가님도 출연을 하셨는데 어디서 알릴까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러다가 눈에 밟힌 게 무비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네. 우선 웹툰 노동, 현 세계에서 웹툰 보조 작가로 살아가기라는 다큐멘터리 제작하시고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셨던데요. 제가 가편집본 봤는데. 인터뷰가 이럴 때 말을 못해. 농담입니다. 그렇구나. 농담입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무슨 얘기예요? 일단 저희가 쉬운 근로 계약서라고 하는 토스뱅크의 사회공헌 활동이 있어요. 그 제품을 어떻게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근로계약 관련된 문제에 사각지대에 웹툰 보조 작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스터디하다 알게 되었고 스터디하면 스터디할수록 이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광고나 짧은 매체를 이용해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다 넣어서 말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싶어서 나름 어렵겠지만 다큐멘터리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는 다큐를 만들 생각은 아니에요. 원래는 저기 앉아 계신 이제 CSR 매니저 유진님께서 기안84 컨텐츠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 만들고 싶어요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아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스터디를 막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도파민이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그죠? 너무 슬프던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진정성을 담아야 되고 또 개인의 이야기만 또 담아서는 안 되는 네네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은 관계자분들을 섭외하기도 했고요. 25분 정도 되는 짧은 러닝 타임인데 거의 한 10명에 가까운 출연진이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개인 작가였다가 그리고 그 앞뒤에는 다른 누군가의 보조 작가였다가 네. 지금은 작가님들이나 보조 작가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 디렉터였다가 그걸 다 해본 사람이라서 아마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업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커리어에서 다 거쳐본 사람이 많이 없긴 해요. 어떤 게 고통스러웠다는 경험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섭외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되게 많은 분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객관적이세요. 이 시장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사실 저희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욕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욕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나름의 자기의 방법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런 케이스셨어요. 찾아갔을 때도 그 아카데미로 저희가 네네네네. 찾아가게 되었고 네.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뉘앙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됐죠. 저 진짜 그냥 멍청한 질문 난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카데미 왜 하세요? 대부분의 웹툰 작가님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다음 연재를 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시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하기도 하고 웹툰을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나 전공, 대학 전공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만화를 배워서 작가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느끼게 되거나 배우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랑 얘기했던 사람이 작가가 돼서 나하고 나눴던 이야기에 의지해서 계속 나아가거나 그렇게 작가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것도 되게 보람 같은. 있죠. 웹툰 스쿨은 그 유튜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망생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의 비대칭이 심했어요. 웹툰이라는 시장이 막 생겼기 때문에 모두가 다 1학년이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블랙 기업 출연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 몫이었단 말이죠. 그 와중에 너무 답답하고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진짜로 그게. 겁나는 일이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 질문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지진 것처럼 남아있어요. 와 되게 외로운 길이구나 이게.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웹툰 혼자 그리고 있는 사람도 되게 무서울 텐데 지금 원고 이거 물어볼 때가 별로 없을 텐데 라는 생각에 채널을 그냥 열은 거죠.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에 2시간 동안 할 테니까 물어보러 와라. 그게 뭐 한 10명 오고 20명 오고 그렇게 지금 한 5년, 6년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매주 100 몇십 명 꼭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의도하고 섭외한 게 아닌데 보조 작가분을 섭외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웹툰 스쿨 팟캐스트 시절에 도움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억대 소송을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 상담을 통해서 구제가 된.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조 작가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웹툰이면 웹툰 작가. 네. 근데 보조 작가는 뭐야? 되게 넓은 개념이라서 사실은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는 과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는 해요. 내 이름을 걸고 작품이 내 글그림 혹은 글 혹은 그림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어시스턴트로서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조 작가로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 분들도 보조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확실한 것은 저작권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개인 작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이 낮지만 분명하게 그 작업에 일익을 담당했던 예를 들면 채색을 한다던가 뭐 그런 그렇죠. 사람들. 요즘 웹툰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이 예전과는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뭐 예전에는 흑백 만화도 있었고 채색이 안 된 만화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풀 컬러에 배경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작화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1회씩 연재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다 보니까 팀 체제로 웹툰이 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메인 작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선화 작가, 배경 작가, 뭐 채색 작가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채색 안에서도 밑색 작가, 뭐 그 위에 뭐 채색 작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분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조 작가라고 퉁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영화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그다음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 이 세 분에 대한 인식도 물론 있지만 영화 스텝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처우와 별개로 그렇죠. 명확히 인지하고 네. 있거든요. 그분들도 나 영화 일해라고 일상에서 얘기 퉁쳐서 하지만 정확하게 스스로를 나 영화 스텝이야 라고 인지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자면 웹툰 제작의 그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모호한 처우 속에 있긴 해요. 분명히 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도 타인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의 일로서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시죠. 네. 근데 이분들도 사실 채색 작가, 네. 배경 작가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걸 저희가 다큐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었죠. 오늘 이 다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팀 창작 체제 안에서의 보조 작가님들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어시스턴트들도 아우를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시스턴트는 뭐예요? 네, 어시스턴트는 고용주가 그 제작 회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개인 작가가 고용주인 경우죠. 하지만 작품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보조 작가분 중에서 프리랜서로 작가와 1대1 고용이 되는 형태도 있고 그렇죠. 제작사 안에 보조 작가로서 고용이 돼서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다루기에는 보조 작가라는 맥락이 너무 넓어서 첫 미팅 때 이런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작가님이 맞아요. 어렵구나. 이게 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조 작가란 말을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필요한데 그거 몇 년 걸릴 거다. 그 얘기를 해서 되게 힘들어하셨죠. 맞아요. 그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큐 만드신 감독님이랑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그래서 아예 그냥 보조 작가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저희는 계약이라고 봤어요. 계약을 잘 체결해야만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부당한 대우들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큐를 만들게 됐어요. 저같이 웹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웹툰 업계에 대한 인식은 그 2008년, 9년 그때쯤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대중들에게 많이 인식됐죠.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팬들이 많아지고 그 장르에 대한 그리고 뉴스 보면 야 네이버 웹툰 글로벌로 간대 K컬처에 막 첨단이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큐 보고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왜 잘 나간다는 장르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까봤더니 다 썩어 있었네라고 보일 수도 있어서 업계와 함께 컸던 입장에서는 좀 서글픈 표현이긴 해요. 어느 하나의 멋진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점을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모든 역사 맥락을 다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어디는 계속해서 자정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게 늦게 적용되는 어떤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힘들어지고 썩어가고 있고 그런 공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의 시장이 커졌을 때 반드시 존재하는 현상을 좀 봐요. 네, 네. 그 과정에서 빨리 놔버릴 거야? 아니면 계속 이거 끈덕지게 문제라고 인식할 거야? 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웹툰의 어떤 첨단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어떤 작가님들은 해외에서 초대받아서 나를 왜? 이러고 갔는데 그 건물을 세 바퀴를 도는 줄이 서 있어서 와 저기 뭐 있나? 내 자리였던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세계의 곳곳에 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풍경이 있다는 것, 이걸 담아주신 거라고 좀 봐요.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기업에 속해 있는 디자이너로서 십몇 년을 일을 해왔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구두 계약. 아, 계약서를 안 썼대. 네, 계약서를 안 썼대. 근데 뭐 친하니까 나 이종범 작가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25년의 이야기예요. 네. 그죠. 저는 꼭 씁니다만 네. 그리고 저는 꼭 씁니다. 김종범 작가님. 그런 분 계시죠. 어, 그런 분 계시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50컷 그리는 걸로 계약이 되었다. 근데 이제 60컷, 70컷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계약서 상에서 초과 수당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다거나 저희는 이제 경력 증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력 증명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제 보조 작가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뭐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나면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참여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올라가고 도움 주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웹툰에서 그런 거 많이 못 보셨죠. 네. 여기는 이제 도움이라는 영역으로 퉁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죠, 작가분들도. 네, 네, 네. 근데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명해서 좀 정상화시키자라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꽤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이 작품, 이 원고에 참여한 사람들, 스태프들, 뭐 직원들 다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명을 통째로 넣거나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노출되고 있는 작품, 인기 있는 작품 아니면 좀 큰 플랫폼 이런 것에서 많이 보이지 조그만 고개를 돌려보면 실제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어디 취업했을 때 나 여기 참여했어요라고 얘기할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노크레딧인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 다큐에서도 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표준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네, 네.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약서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계약서라는 게 뭔지 지금 쉬운 표준 저희가 만든 서울시랑 거? 같이 한 거. 일단은 서울시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거를 개발하셨어요. 근데 그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 기준으로 알게 돼요. 그 보조 작가분들이 이런 건 챙겨야 되네, 이거는 여기가 맞구나, 난 이걸 요구할 수 있네라는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울시에서 배포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청 가가지고 게시판에서 다운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더 많은 접근성이 있어야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저희는 그 앱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스 앱 안에 이제 토스뱅크에서 만든 쉬운 근로계약서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 안에 그 표준계약서를 탑재시켰어요. 거기서 보조 작가분들은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되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여기 표준계약서라는 단어 자체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그거 보던 것 같아요. 다 설명해 주세요. 근로계약서랑은 또 달라요. 표준계약서는 네. 어떤 거냐면 계약의 주체가 회사와 개인과 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야 계약서 이거 어디부터 써야 돼?를 모를 때 이 업계의 계약서에 보통 등장하는 단어들은 이런 뜻이고 가이드는 여기서부터 가져야 되고 이거는 가급적 권장한다는 것들을 모아놓은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예요. 템플릿 같은. 템플릿이죠. 그런 느낌이 표준계약서인데 그 표준계약서를 만들려면 일단 그 업계에서 협회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입법 노동자들과 이게 논의도 필요하고 회사들 간의 논의도 필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고 법조 자문도 필요하고 이게 다 모여서 만들고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표준계약서예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꽤나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고 표준계약서가 없는 업계가 훨씬 많긴 해요. 되게 쉽게 설명해서는 아까 말한 크레딧이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받으면 크레딧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모비랜드 근로계약서에 크레딧 관련된 거 없어요. 있나요?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넣어져 줘야 이것도 챙겨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다양한 군에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잘 조율도 안 된대요. 그럴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다 네,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근데 그 조율이 안 되는 와중에 조율된 것들만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쵸,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들인 정수만 모인 거죠. 이제 아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좀 건너뛴 게 있는데 네. 보조 작가라는 직군이 있다. 그리고 되게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힘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임금.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웹툰 스쿨에서 상담받았다고 하신 분의 사연이기는 한데 너가 못해서 내 만화가 망했으니 그 지금 자기한테 투자한 투자자들이 억대 소송을 할 거야. 소송 당하기 싫으면 월급 받지 말고 나가. 그럼 조용히 해줄게. 아니면 받은 거 뱉어내 이런 경우도 아니면 있어요. 뱉어내. 악마 위에 악마가 또 있죠. 그건 협박이에요? 네. 협박이죠. 협박이죠. 처음 업계에 들어오는 평균 연령대가 낮아요. 어제까지 고3이었는데 들어온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의 양, 정보 비대칭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종류의 협박을 들으면 정상적인 사고가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멘붕 맞아요. 멘붕 오죠. 역할 관련된 것도 되게 큰 문제이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채색 작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경을 시켜요. 근데 완전 다른 롤이거든요. 요즘 배경은 저도 몰라 이번에 알게 됐는데 스케치업으로 돌린다. 아 진짜요? 모르셨죠? 스케치업으로 그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딱 뷰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잘라서 쓰는 쓰는 거예요. 거. 네. 추출해서 쓰죠. 비슷한 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업무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같은 임금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더 밤을 새게 되고. 아 채색 더하기 배경이. 그쵸. 이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오래 걸리실 네, 거고 네, 당연히. 당연히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지만 어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 연재를 하면 할수록 회사는 적자거든요. 몇몇 회사들은 그런 경우에 연재 중인데 이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분들을 자르기도 해요 막. 뭐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보조 작가 분한테 두 가지 옵션의 길이 있었어. 예를 들어 A라는 웹툰에 참여할 수도 있고 B라는 웹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B는 50화까지만 한다고 A는 80화까지 간다고 해서 A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한 20화 하고 이거 길이 안 보이네. 우리 웹툰 완결. 갑자기 하고 25편에 완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B라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다시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영화가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그 스태프분들이 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보조 작가분들한테까지 그 리스크가 다 있기는 해요. 이런 상황들 네. 그 웹툰 팬들도 아세요? 사실 작가분들한테까지 이 정보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작가님 아픈데 우리 작가 뭐 어쩐데 하는데 사실 뭐 노동환경 관련된 웹툰 작가의 문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고 근데 보조 작가분들까지 다뤘던 그쵸. 케이스는 없었던 거예요. 독자들은 진짜 좀 모르겠네요. 네, 독자분들은 보조 작가분들까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시죠. 더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뭐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는 그 서울시에서는 뭐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고 저 같은 사람은요 뭐 하면 몇 가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누가 웹툰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가 떠 있다. 그럼 이제 높은 확률로 불법 사이트거든요. 그때 이제 면박을 주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우리 아군이죠. 불법 웹툰 사이트랑 불법 도박 사이트랑 불법 성인 사이트 배너로 돈을 벌고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웹툰을 긁어와서 미끼 상품으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폐악이 어느 정도냐면 웹툰 작가님 A가 갑작스럽게 자기 월급이 반으로 줄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이게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분들의 수입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좋아진다는 것만으로도 보조 작가님들의 처우가 좋아질 많은 방법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누가 웹툰을 보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쓱 보면 번쩍번쩍한 막 배너가 있어요. 불법 사이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불법 사이트에서 보지 마 그러면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직도. 왜? 이게 왜 안 되는 건데? 야 내가 봐주는 거잖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만큼은 되게 후진국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섭외가 후회되시죠? 아니요. 이런 내용이었단 말인가?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다큐를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저도 돈 벌려면 이거 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기 멘트 뭐라고 쓰지? 막 하다 보니까 그 출판 만화 때도 그리고 막 그 일본 만화 정말 붐처럼 있을 때도 그런 대가분들도 돈 막 수백억을 벌지만 네.
돈 쓸 시간이 없이 그 마감 치느냐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이 장르의 특성이 아닌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되게 네거티브한 생각도 들고. 근데 확실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래서 그게 현상이거든요. 근데 현상과 당위를 저는 항상 구분해요. 보통 그러곤 하지. 이게 현상이라면 그게 과연 그래서 맞아? 이건 당위거든요. 결국은 내가 잠 못 자고 일을 하게 되는 게 이 만화라는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건 자기 작업 공정을 정리하건 리소스를 구매하건 이 선택지는 계속 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찾아가는. 끝없는 선택과 타협의 연속인 건데 결국 만화는 결국 이제 잠 못 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잖아, 매체잖아라고 말해버리면 나아지기를 포기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네. 당장 달려야 할 때야 하고 밤을 샐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 회사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른 옵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선택의 갈래가 있는데 만화시는 이래라고 퉁쳐버리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소위 말하는 워라밸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럼 나 이렇게 갈 거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맞아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어. 그럼 난 여기 가면 내가 조금 더 벌이가 더 나아질 거고 성공했을 때 한 방을 노릴 수 있어. 혹은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하는 곳으로 가는 길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택지가 참 중요한 키워드인 네. 것 같은 게 좋은 사회, 좋은 시스템이 뭐냐라는 혼자 한 질문에 주로 내리는 결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에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어. 왜 이렇게 똑똑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알고 싶지 않았다 나도. 너무 용기를 내서 선택해본 적이 있으니까. 선택할 때 너무 겁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두는 아웃된다는 네네.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선택 중에 제일 그나마 할 만한 게 메뉴 선택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거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다음에 다른 거 그쵸. 먹어보자. 그게 많아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건 내가 선택한 것이건 후천적으로 보정할 방법이 적을수록 이상한 사회거든요. 그 길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제가 애정하는 웹툰 업계에 적용하고 싶죠. 작가가 되겠다는 선언이 너무나 비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도박이 아니게 보였으면 좋겠고. 예술가랑 노동자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큽니다. 네, 저희 사실 포스터에도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술가이자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을 조금 주면 그만큼만 일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조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도에 대한 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은 이만큼 받더라도 이건 내 작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줘도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네? 하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데뷔하셨을 때 네네네. 그때 활동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웹툰계의 뭐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차이들이 있나요? 와, 저희 캔로치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왜냐면 미안해요 리키가 웹툰 초창기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열불 터지던데? 이게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그 네. 문제들이 비슷하게 터져서 열받는다 이게 비슷한 게 아니고 네. 미안해요 리키에서 켄로치 감독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좀 자세히 파고들면 자영업자라는 정체성과 회사의 부품 혹은 직원이라는 정체성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끼어있는 맞아요. 모순이죠. 맞아요. 이게 시스템이 거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맞아요. 결국은 문제가 되는 지정 영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양면성이 웹툰 작가 초창기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웹툰 작가 본인은 자영업자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거대 플랫폼들에서 연재를 하려면 그 플랫폼이 강력해질수록 네. 노사 중에서 노동자성도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작가님 너무 무리하셨어요. 좀 휴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영업자잖아요. 이번 주 내가 휴재하면 내 매출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눈으로 보여요. 그럼 무리를 하죠. 그럼 이거는 자영업자의 역할로 본인이 일을 한 거잖아요. 동시에 나 이번에 한 주 휴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플랫폼에서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뭐 매출이 얼마가 떨어지겠지만 알아서 하시든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 또 사용자의
맥락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미묘한 중간자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조 작가를 고용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한 번 더 생기는 더 거거든요. 힘들어요. 더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플랫폼이 건강한 곳이길, 작가님도 건강한 사람이길 하고 두 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지기 전에 업계 표준이라거나 가이드라거나 하는 것들이 좀 생겨야 한다는 얘기를 또 쭉 꾸준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미안해요 리키는 네네네네. 저희 토스뱅크 이벤트 기간에 무료 상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17일부터 3일 동안 이제 토스뱅크랑 같이 협업으로 웹툰 노동 현 세계에서 보조 작가로 살아가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영화 두 편을 준비해 왔잖아요. 혹시 네. 보셨나요? 아,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영화 가져왔는지. 사실 이제 무비랜드랑 협업을 하면서 어떤 영화를 선택할까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작가분들이 꿈을 가졌던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첫 미팅하면서 아 그냥 노동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을 주셔서 그때 저희가 나다니엘 블레이크 얘기가 미팅 때 나왔었잖아요. 나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보조 작가님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꿈을 그대로 꾸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시면 될 것 같다. 자책하지 말아라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넣고 싶었던 거고 미안해요 리키 같은 경우에 사실 택배 기사와 웹툰 보조 작가지만 너무 상황이 닮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내가 개인 사업자이면서 프랜차이즈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모습이 보조 작가분들과 너무 닮아 있고 또 미안해요 리키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문제를 다룬 거잖아요. 네네네네. 사실 보조 작가분들도 지금 업무 시간이 리키 못지않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웹툰 산업 관계자분들한테도 아 보조 작가분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미안해요 리키 이렇게 두 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켄 로치 감독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매력적이지만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진짜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켄 로치 감독 영화의 주인공이 보자마자 매력적이고 궁금해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는 사실 보면서도 매력적이고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딱 봐도 꼬장꼬장해 보이는 약간 네. 나이 먹은 사람인데 만나는 오래된 인연들은 다 걱정해줘. 뭐 장이라도 봐줄게요 이러면서 뭐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죠. KT라는 사람의 서사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영화에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두 주체, 그 KT 가족이랑 다니엘 블레이크 사이에서 생겨나는 관계란 말이죠. 리키 같은 경우도 한 명 한 명 캐릭터보다는 가족 간의 역동이 되게 좀 좋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플랫폼 어떻게 해야 되고 보조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좀 떠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커뮤니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느끼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다니엘 블레이크한테 이렇게 막 이입해서 보고 있는데 그 옆집에 청년들 차이나. 저자 그 노동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호칭에서 보면 너무 피시하지 않잖아요. 그 양면성에 있잖아요. 고만고만한 좋은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악이랑 싸우는 거야. 이 내가 좋아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주인공에게는 되게 인터넷을 도와주는 좋은 청년인데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따위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어떤 모순된 일들 작가들 플랫폼 제작사 보조 작가를 직접 다 만나보면 완벽한 선의의 피해자도 없고요. 완벽한 악마 가끔만 있고요. 대부분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서로가 다 힘든 상황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영화 두 개를 이 이벤트 때문에 준비를 해서 다큐를 보고 보니까 리키 갈구는 아저씨, 그 관리자 아저씨도 쟤도 집에서 자기 가족들이랑 지지고 볶고 할 건데 미안해요 리키의 아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통화를 막 하죠. 그동안 뒤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께서는 듣고 있어요. 지금 저 여자가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이 로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안쓰러우면서 응원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게 얼굴에 다 나와요. 버스 기다리는 아줌마를 완전히 빼버려도 이야기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일부러 그 앞에 카메라 갖다 대잖아요. 너를 보면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야 라는 얘기를 켄 로치 감독 영화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꽤 힘이 되거든요.
그 관공서에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일어나서 아니 몇 초 늦은 건데라고 대신 싸워주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보면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케누치 감독의 서사에서 항상 두드러지게 느끼는 거예요. 다 지금 서로가 서로 고통스러운 거 알고 있고 그거 말하기 위해서 조금 건드려주는 게 내 역할인 거지 사실 다 알고 있다네. 뭐 이런 공기가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상영하는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는 대사가 네 잘못이 아니야. 네네 그죠. 그 데니얼 블레이크가 KT한테 해주는 말들이 제가 생각하는 작가 그 직군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반복돼야 할 메시지를 그대로 대사로 옮긴 거라고 좀 봐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네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몇 초 늦은 것뿐인데 같이 화내줄 사람. 사실은 그 쉬운 계약서 캠페인의 연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웹툰이랑 이렇게 인연이 네. 됐는데 어떠세요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엄청 잘 됐으면 좋겠죠. 뭐 모든 대중들이 다 보고 아 저런 문제가 있었네. 뭐 댓글창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큐로 오스카 가자 그런 거예요? 뭐 약간 그런 저희 첫 목표 중에 하나가 상 한번 타보자도 있죠. 일단 문샷을 꺼야 되니까.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웹툰 산업 관계자들만 이 내용을 알고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네. 근데 보조 작가의 이름이 보조 작가가 맞아? 그럼 보조 작가가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궁금증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작가들끼리 야 너네 네. 회사 채색팀에게 연봉 얼마 줘? 이거를 물어보는 장만 있어도 많은 게 바뀌거든요. 20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고 음. 쓱 볼 수 있는 어떤 다큐인 것 같아서 네. 최대한 어디 하나 안 쏠리고 객관적으로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는 아 이거 우리에 대한 공격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영화 보러. 너무 좋습니다. 네. 꼭 놀러 오겠습니다. 여기서 영화 본 경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초대해 주셔서 왔었는데 그래서 놀러 오실 때는 1층도 2층도 웹툰 노동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 조금 꾸며보려고 하고 있어서 네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